어머, 제목 보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라 김치 사놨다 가져가렴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나 뭐 그런 건가요, 김효성 기자님?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요. 누구랑 연락이 두절됐을까요? 바로 김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나도 당했어요라는 하소연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머? 최근에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김치 대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사기성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 가격을 보니까요. 국내산 김치를 10kg에 2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솔깃한 온라인 진짜예요? 광고가 어머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한 거죠. 허허. 이응처리.com이라는 곳에서 김치를 구매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김치는 배송되지 않고요. 보름째 주문한 김치가 안 와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통화 중이거나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주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창피해서 가족들한테 사기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글도 있고 피해 금액 자체는 소액이지만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는 토로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건 창피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런 남의 등쳐먹는 이런 인간이 못된 인간이 이 사기 당하신 건 정말 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지금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때가 때이니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게 유명한 포털 서비스나 여러 가지 메신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그 광고를 보고 이거 사야겠다라고 구매하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시중 김치 브랜드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솟는 배추값 부담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사시려고 했던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허. 현재 온라인상으로 이 김치 사기 피해자 모임이 개설이 됐는데요. 이 모임에만 지금 3일 동안 7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자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이런 쇼핑, 뭐 물건을 싸게 판다 어쩐다 하는 이런 쇼핑에 뭔가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나 이런 거 사이트 잘 알아 하시는 분조차 세상에 이번에 피해를 당했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렴하잖아요. 그 시간에 클릭을 해야만 그 단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사무실 근무하다가 송금을 했죠. 10월 24일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귤과 함께 24일까지 도착하게 해주겠다고. 배송이 20일 정도 늦어졌으니까 10월 4일 날 주문해. 제가 중고거래나 사이트 시민 강사인데 저도 당했네요. 창피했어요. 지금 보세요. 피해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보세요. 근데 황석진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뭔가 의심할 만 요만큼이라도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혹시 이런 가격 말고도 뭔가 이거 수상한데 미심쩍은데 그런 뭔가 조짐은 없었을까요? 이 사이트가? 네, 근데 그 소비자들이 대부분 어떤 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광고 배너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거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뭐 가격은 좀 싸긴 했지만 재고를 좀 처리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지금 김치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뭐 7,000원 얼마씩 한 포기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렴하게 이제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뭐 제조가 돼가지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현혹돼서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야말로 김치가 금치가 되다 보니까 요즘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생활비가 한정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싼 거 그리고 그 싼 걸로 맛있는 김치 사 먹이려는 그런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이거 웬 김치냐? 이런 심정으로 클릭을 했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금 평원. 근데 불똥이 지금 이런 사기 피해가 불똥이 M1들이 지금 튀고 있다면서요. 예, 저 이른바 김치 판매 업체랑 이름이 똑같은 여행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누리꾼들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여행업체에 가서 또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 업체에서 공지를 올렸는데 저희는 여행업으로 농수산물을 일절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저
김치 사기 판매한 업체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불똥이 튀고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이 업체도 사실은 이고은 변호사님, M1 피해를 당한 이 업체도 그 네티즌들 상대로 진짜 뭔가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아마 지금 꾹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이 피해자들 지금 뭐 700명 정도의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지금 피해당했다고 신고하는 분만 한 7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어디 가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간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확합니다. 범인을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이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누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이 일단은 빨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개설한 자부터 시작해서 쭉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고소하실 때 사실 피해 액수가 좀 소액이잖아요. 22,900원, 29,900원.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뿔뿔이 흩어서 고소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모임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동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건으로 고소하게 되면 너무 소액이어서 경찰서에서 빠르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사기죄로 일단은 고소를 하시고요. 원래 피해액은 민사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피해액수가 뚜렷한 경우에는요. 이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걸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형사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가해자, 이 피고인한테 얼마를 누구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탁 내리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통해서 배상명령 신청까지 신청까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제 경찰에 아마 또 신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분들한테 저희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치면 앞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해 금액이 소액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사건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금액일수록 이건 생활 밀착형 이런 범죄 피해일수록 경찰분들이 내 가족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진짜 이 범인, 이 나쁜 놈 등쳐먹는 이 인간 꼭 잡아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이런 피해, 이런 사기가 진짜 뿌리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절실하게 해봅니다. 경찰분들께 저희가 당부의 말씀, 부르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얘기는요.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기가 찬 사건 얘기입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지능지수, IQ라고 하죠. IQ 검사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IQ와 살인 사건이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사건의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밤 11시 20분경에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집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꺼내서 여성의 목과 안면, 손 등 수차례 찌른 뒤에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지만 이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3주가량 교제한 연인 관계였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피해자의 유족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성과 교제하는 그 3주 동안에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견디다 못해서 헤어지자라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이긴 한데요. 네. 일단 이 여성은요.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성은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세상에. 하면서 괴롭히기도 했고 이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남성의 요구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3주 정도밖에 교제 기간이 되지 않는데 세상에 성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얼마나 집에 있으면 이 피해 여성분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문자로도 입에 참아 입 밖으로 아무리 연인 사이도 입 밖으로 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말을 대놓고 해놓으면서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다 해서 황석진 교수님 그렇다고 살인을 해요. 세상에. 네. 그 남성 측 변호인은 이 검찰에 이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호인이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 어떤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는 전력 그리고 뭐 그 범행 당시에 정신적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을 뭐 이런 부분을 좀 거론하면서 그 심신미약에 의한 어떤 범행이라는 취지로 그 상당히 강조하면서 정신 감정을 지금 현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런 사건 들을 때마다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아서 보세요. 가해자 측 남성이 그 변호인이 얘기한 거겠지만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아서 사건 당시에 먹지 않아서 심신미약 상태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딱지가 나요. 아니 하정현 평론가님 이런 얘기는 정말로 지금도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정말 올바르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누가 이따 이 짓을 합니까? 그렇다고 정신질환 약을 잠시 안 먹었다고? 예, 저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간혹 가다 보면 정신질환 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선의의 지금 투병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의 시선에 시달릴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가해행위일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인데 그럼 또 과연 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사실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검찰이 지난 17일 공판에서 그 감정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성이 과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서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 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떡하니 의학적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으니 이 가해 남성은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른 거 아닐까요? 김묘성 기자님. 그래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어허. 이 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IQ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해 남성은요. 지난 2021년 IQ가 60 이하로 나오면서 군을 면제받게 됐다. 지능장애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러면서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갑자기 환시가 생기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켜본 재판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재판장의 답은 이랬습니다. 네. 피고인이 지능장애를 강조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한다. 하하.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 남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재판장이 보기에도 이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보세요. 뭐라고 자기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나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걸 차근차근 앞뒤가 문맥이 맞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 딴엔 저 가해 남성 저 인간 딴에는 야, 나 참 말 잘한다.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 말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범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판사님 눈에는 어라? IQ 60 이하라는 사람이 그걸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일목요연하게 논리가 앞과 뒤가 하나도 안 틀리게 말 잘하네? 그러니 결국은 이 꾀병으로 일관하는 것이지 손정혜 변호사는 그렇게 간파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고인의 궤변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었던 건데요. 검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범행 4시간 전에 흉기를 구입했다. 살해 계획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이 남성 아니다. 요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이런 관련된 학과에 입학하면서 캠핑용 장비에 관심이 생겨서 검색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범행 전에 또 강서구 PC방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거든요. 이걸 검색한 이유가 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반 사람들이 뉴스 검색하듯이 검색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극구 부인을 했는데요. 네. 또 검사는 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가해자 여자친구는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흉기로 자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려고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목적이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 가해 남성이란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 이 악마 같은 인간이 판사님 앞에서 지금 늘어놓는 말, 주저리 늘어놓는 말 다 들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황석진 교수님, 저는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인간이 마치 시나리오별로 뭔가 예상 답변, 예상 질문, 판사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미 미리 짜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뭔가 물어보면 왜 범행을 4시간, 검찰이 범행 4시간 전에 흉기 구입했다. 살해 계획살인한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다. 요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호텔 조리학과 다니면서 캠핑용 장비에 관심을 검색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뭔가 동정의 호소예요. 여자친구가 내 인생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 사실은 내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하려 했다. 뭔가 동정도 끌어줘. 뭔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나름의 논리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은 뭐 우발적이었고 계획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지만 뭐 흉기를 구입한 점,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요리고등학교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과거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4시간 만에 범행을 자행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뭐 우발적이었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는 거 봐가지고 네. 과연 지능이 60인지 아니면 160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환경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은 2021년에 IQ가 60 이하로 나오면서 그 때문에 그 탓에 군대도 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는지 다 사실관계를 하겠죠. 네,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IQ가 60이 아니라 160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고인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살해하게 됐냐? 그 직전에 피해자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는 행위였다. 이거는 감경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살해됐죠?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죽은 겁니다. 자는 말이 없잖아요. 네,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면면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IQ가 진짜 160이 아닌가. 그리고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검사를 조금 교묘하게 해가지고 60을 받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합리적 추정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요, 최후 진술일 땐 또 갑자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완전 시나리오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 이해 굴하지 않고요.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30년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라고 검찰이 얘기했고요. 네. 이렇게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 굉장히 잔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유가족의 피해까지 모두 다 고려해달라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선고 관련해서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예전에 영화 중에 수상한 가족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혹시 그거 후속편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요.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밤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단란하게 보이는 가족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네요. 어머나? 그리고는 아빠를 데려갑니다. 어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행 갔다가 또 잡아가요? 네네. 여행을 마친 가족이 캐리어, 배낭 등 저마다의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날 영상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빠 혼자 여행을 다녀온 걸까요? 한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붙인 짐이 이제 도착했나요? 가족들 선물을 잔뜩 사온 것 같은데 그로부터 며칠 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도를 서성이더니 무언가를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네. 이 여성 도대체 뭘 챙겨가는 걸까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집에 이제 가장으로 보인 남성이 뭐 짐을 가방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 비행기 탈 때 붙였던 짐이 늦게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기념품을 잔뜩 사왔는데 지인분한테 내가 너 주려고 사왔어. 이 당신 주려고 사왔으니까요. 좀 가져가세요. 그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기념품? 기념품을 저렇게 현관 밖에서 건네주는 일은 없겠죠. 그러네요. 저 가방 안에는요, 사실은 마약이 있었다고 에? 합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의 가장, 그러니까 이 아빠 30대 남성은요,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하는 조직원의 일원이었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 마약을 유통체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본인 차 타고 경주까지 외딴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 실제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시켰고요. 어머나. 의심을 피하고자 마치 가족끼리 단란하게 필리핀으로 여행 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아이 손까지 잡고 필리핀에 다녀왔다라는 것이고요. 어머나 세상에. 특히 이제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염려해서 아이랑 손을 잡고 마치 정말 여행 갔다 온 가족처럼 연출을 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듣고 보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아이들 손을 잡은 상태로 마약을 가방에 정말 저렇게 잔뜩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아이를 마약을 들여오기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했다는 뜻이 방패네, 되는 거잖아요. 방패, 방패로 진짜. 활용했다는 것이니까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제 저 사람이 현지 총책한테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배낭을 내부를 뜯어가지고 천을 절단해서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마약을 집어넣은 필로폰을 집어넣은 다음에 봉제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봉제를 하고 그 위에다가 과일칩을 넣어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위장한 배낭이 필리핀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우리 공항이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매일 자랑하는데 이게 공항이 검역이 하재근 평론가는 너무 검역이 세관이 쉽게 뚫린 거 아니에요? 필리핀 공항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것인데 네. 어쨌든 저렇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꼬매둔 저런 걸 적발하라고 엑스레이 검사대가 있는 건데 네. 그걸 현지에서 통과했다고 하니까 네. 참 의아한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장해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가족여행을 갔는데 가장이 엄청난 양의 마약을 밀반입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충격인데 근데 일단 그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앞서 보면 이고미 변호사님 CCTV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그런 거라면 이해되는데 집에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들통난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요. 한 여성이 무언가를 이렇게 두리번 데다가 뭔가 하나 하얀 색깔 팩을 자신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어허. 이 여성이 다름 아니라 이 마약, 밀수입한 마약을 소분해서 던지기 방식으로 사서 투약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어허. 이 여성이 이 마약을 사서 투약한 다음에 결국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이 조직원의 체제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들의 범행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실제 마약 사건이 이 사건처럼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가족과 함께 이 30대 남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를 했잖아요. 그 밀수한 양이 35억 상당의 필로폰 6.6kg, 케타민 803g이 저 땅에 숨겨놓은 들어있습니다. 저 영상이네요 지금. 네, 세상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많은 양을 했는데 저게 동시에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어머나 어머나. 엄청난 양을 사실은 들여왔던 겁니다. 이렇게 밀수해 온 다음에 그 다음이 40대 여성 2명이 이 약을 소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누군가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분을 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교통책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마약 배낭을 회수해서 소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20대 남성이 이 소분된 마약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소위 던지기 방식이라고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매자가 이렇게 마약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면 소분한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뭐 전자지갑이나 코인의 형태로 받는 형태로 이렇게 보통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수한 이 20대 여성이 던지기 방식으로 위치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발견을 했고요. 투약을 한 다음에 경찰에 자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공범인 몹쓸 여성이 자수를 안 했다면 저 몹쓸 인간은 정말 겉으로는 이 아주 자상한 아빠이자 아주 그런 남편인 척했던 그 가장이라는 30대 남성은 지금도 어디서 마약을 들여올지 궁리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정말 저 인간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 차제예요. 우리의 공항, 뭐 인천공항이든 어디 공항이든 해외를 오가는 그 항공편이 있는 공항들은요. 공항 검색이 뚫렸다는 걸 이번이 보여준 거잖아요. 반드시 공항 검역 반드시 강화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보통 물티슈 빨아 쓴다 그러면 너무너무 짠도일인 어떤 부부의 사연인가 싶었더니 그 뒤에 우리 반가운 이름이 나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김종국 씨 이야기입니다. 김종국 씨 하면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경제 관리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목처럼 물티슈도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부엌 한쪽에 잘 쌓아놨다가 빨아서 잘 말려놨다가 나중에 설거지할 때 기름 묻은 그릇을 닦을 때 잘 닦여요, 솔직히. 네,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짠돌이 짠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네. 이러한 습관은 알뜰한 것뿐만 아니라 또 환경까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허허.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런 김종국 씨의 절약 정신이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설마 만우절 얘기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네. 대통령 표창 김종국님, 표창장 터보 JK 컴퍼니 연예인 김종국. 귀하는 금융부문 혁신 성장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네, 김종국님은 철저한 저축 실천과 재무 관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해 대중에게 저축의 중요성과 금융 지식을 알렸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저는 김묘성 기자님이 뭔가 쭉 몇 개월 앞당겨서 만우절 농담을 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걸로 대통령 표창을 주는 거예요, 황석진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가수 이제 김종국 씨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뭐 국민 짠돌이 이런 걸로 상당히 유명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축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축의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그 높게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이 기업에 자금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마련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 재무 관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실천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이 제9회 금융의 날에 표창을 받으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뭐 대통령 표창이면 네. 상당히 큰 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라든가 뭐 이런 직업을 떠나서 저런 이제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 이런 부분을 많이 길러주는 게 상당히 대중들에게 많은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표창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갈 거 아니에요. 축하는 해주더라도, 그죠? 알고 축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철저한 저축을 실천했다. 좋아요, 아주. 재무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뭐 진짜 경제적으로 자립했나 봐요. 진짜 부모님께 어떤 도움 빌리지 않고 대중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금융 지식을 전파한 공로다 했는데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 네.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도 저축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저축 금액이 많아야 상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대중한테 널리 알려줘야 그래야 사회적 영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영향력으로 상도 받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김종국 씨가 여기 뭐 재무 관리, 금융 지식 이런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국 씨가 무슨 투자를 되게 잘했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무조건 아끼자. 무조건. 아끼자 한 길, 네. 외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두루마리 휴지 쓸 때도 한 칸씩만 쓴다고 그런 얘기도 이거 레알인가요? 있었는데 이거 진짜? 와. 그동안 여러 예능 프로에서 주옥 같은 어록들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4년 전에 집들이 할 때 받았던 휴지를 계속 아껴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거 진짜. 나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뭐 전통시장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했었고 올 여름에 거실에서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없다. 선풍기 열대 튼 거 아니에요? 선풍기 열대? 네. 어쨌든 그런 말도 했었는데 네. 김종국 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한 해를 넘어가면 진짜 뿌듯하다. 야. 올해도 내가 견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건 네. 비누, 휴지 이런 생필품이다. 아하. 그리고 나는 식비, 생활비 다 합쳐서 한 달에 카드값이 80만 원 나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듣고요. 많은 전국의 남성분들이 말도 안 돼 근데 이해돼요. 식비, 생활비 포함한 한 달 카드값이 80만 원. 혹시 이고 변호사님, 나머지는 소속사가 다 대주니까 별로 자기가 쓸 게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한 달 생활하는 총 비용이 80만 원이 든다.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 남편이 사실 800만 원 쓰는 것보다 80만 원 쓰면 제가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축하는 모습이 많은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네.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실지 정말 복 받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종국 씨가 시쳇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을 만큼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남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 짠돌이 할 만큼 저렇게 아끼고 살까요?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아끼는 게 일종의 가풍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김종국 씨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데 네. 김종국 씨 아버지도 저런 저축과 관련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김종국 씨 아버지가 네. 23년 동안 복무한 군인이셨는데 어머나. 방송에서 저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와. 김종국 씨 아버지가 절약을 실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던 거예요. 진짜 날렵하게 잘생기셨네요, 진짜. 어머나. 그렇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김종국 씨가 아버지의 절약 실천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 야. 그래서 나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김종국 씨 할머니가 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8남매를 혼자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김종국 씨 아버지 형제 막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끼는 게 아마 가풍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그냥 흔히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김종국 씨 아버님과 김종국 씨야말로 부전자전의 표상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멋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절약 정신 많은 국민들에게 또 전파해 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축하드릴게요 또. 자, 제목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굉장히 끔찍하고 또 가슴 아픈 사고 소식입니다. 그제 새벽 5시쯤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서 어머나, 발생을 세상에. 합니다. 그 현장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 인적이 드문 새벽입니다. 한 SUV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한 명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어머나. 그리고 2분 뒤입니다. 다른 SUV가 쓰러진 여성을 또 치고 아유, 세상에, 그대로 세상에. 달아나 버렸는데요. 세상에.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요. 이렇게 충격에 머리를 감싸주기도 어머나, 했고요. 어머나. 또 다른 목격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대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사람을, 그것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사람을 쳐놓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않고 어떻게 현장을 떠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제 새벽 5시쯤에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 2대가 2분 간격으로 저 여성하고 부딪힌 거예요. 세상에. 결국 70대 여성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저 차량 2대가 다 도주를 한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경찰이 뺑소니차 추적에 바로 나섰고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두 운전자가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왜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저 CCTV 상황 보면 무슨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충격도 있으면 자기가 사람을 쳤던 어떤 물체를 쳤던 그 충격을 모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사고가 난 걸 알았습니다. 붙잡히고 나서 변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사람을 치고 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간 줄 알았다. 그게 말이에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후 편의점에 가서 이 소주를 사서 반병을 마시고 출근을 했다. 뭐라고요?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실제로 오전 9시경에 그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 사람은 사람을 쳤는데 그냥 뒤에 보니까 없어서 그냥 갔다 스스로 이 사고 난 걸 인지했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요 진짜 오늘 해괴한 날입니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 되는 줄 아는 인간들이 이런 몹쓸 인간들이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밤 9시에 술을 샀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 9시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반병을 마시고 출근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거는 확인되는데 반병 마셨다는 건 자기 주장이에요. 도로에서 마셨다고 하는데 그 마셨다는 장소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어요. 만약에 술을 구입하고 안 마셨다. 그러면 사고 당시에는 주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말로는 인지를 했대. 진짜 뒤를 보니까 그냥 간 줄 알았대. 자기 입장에서는요. 아니 너무 분통 터지고 지금 억장이 진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이고은 변호사님 요즘에 그 유명한 그 가수 그 사람 사건 이후에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이런 사고를 내놓고 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이런 행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일명 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죠. 지난 5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이런 수법을 써서 사실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김호중 방지법, 즉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법안이 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가해자처럼 이렇게 김홍중 씨가 썼던 방법을 똑같이 모방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작은 길고양이만 쳐도 그 충격을 어떻게 모르나요? 그리고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데 사람을 쳤는데 몰랐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했다? 저는 이게 음주뺑소니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은요. 도주치사 혐의, 즉 뺑소니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현재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음주한 것은 아닌지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제 손정혜 변호사님 그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철퇴를 가는 의미에서 형량이나 좀 이런 거를 좀 강화할 수는 없는 거. 그게 무리한 국민 정서인 거예요. 버젓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죠? 사고를 냈다는 걸 몰랐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말은 몰랐다 치더라도 차제 어떻게 아침에 편의점에서 오전 9시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는데 반병 마시고 출근했단 말을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소위 이제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수사 당국에서도 수사 방해, 사법 방해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까 1차 충격해서 그 피해자분께서 쓰러졌잖아요. 네. 그때 본인이 차 멈추고 구호 조치했으면 맞아요. 2차 충격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혹여라도 목숨을 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재질이 극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속도 보시면 사람을 저 속도에 쳤으면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해야죠. 세상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 이후에
생명을 먼저 구조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따르는 것인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전후 동선상 음주란 사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저 무지막지한 두 운전자 때문에 진짜 무고한 시민분의 목숨이 진짜 희생이 됐어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거 진짜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